천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고도 경주. 경주는 처음으로 한반도의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기원전 57년 세운 도읍지다. 세벌 혹은 설아벌이라 불렸던 신라의 서울로 장장 992년이란 세월을 보낸 경주. 그래서 경주는 신라요, 신라는 곧 경주인 셈이다. 북으로는 금강산, 남으로는 남산, 서해는 선도산, 그리고 동으로는 명활산에 둘러싸인 아늑한 분지 경주. 신석기 시대 이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이 땅은 9세기에 이르러 이미 인구가 100만이 넘는 대도시였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경주 평야의 6마을 촌장들이 모여 의견을 모아 박혁 거세를 왕으로 추대했고 고대 국가 설아벌을 세웠다. 뺏고 빼앗기는 싸움에 의해서가 아니고 합의를 통해 나라를 세운 전통은 이후에도 화백 제도로 이어져 만장일치 회의 제도로 남게 됐다. 이후 박석, 김씨, 세성이 신라를 번갈아 다스리다가 4세기 중엽에 이르러 이곳 계림에 탄생 신화를 둔 기말지의 후손들이 신라의 왕족으로 천년을 이끌어갔다. 계림은 신라의 국호가 되었던 성스러운 숲. 오늘도 그 숲 속에 신라의 신비한 설화가 감돌고 있다. 신라 5악의 하나인 토함산. 옛부터 성스러운 산으로 불렸던 토함산 자락의 서쪽. 신라 불교 예술의 정수인 불국사가 자리하고 있다. 신라 경덕왕 10년인 751년에 세워진 대가람 불국사가 1995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신라의 영산 토함산에 펼쳐진 부처님의 세계, 청운교, 백운교 33계단은 불국토와 사바의 지상을 연결하는 돌다리다. 몇 차례의 전란을 거쳐 제 모습을 잃었던 불국사가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마치고 오늘과 같은 단한 모습을 되찾은 건 1973년. 천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던 성스러운 터전은 오늘도 불쌍한 중생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한다. 그 옛날 김대성이 불국사를 창건했을 때만 해도 2000여 칸에 이르는 웅장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그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건물이 남았을 뿐. 산자락에 튼튼한 축대를 쌓아 세운 불국사는 이상적인 피안의 세계, 바로 불국토를 그대로 옮겨놓은 셈이다. 지금 불국사는 크게 대웅전과 극락전, 그리고 비로전, 관음전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영역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배치돼 있다. 세 영역의 중심은 석가 열애를 모신 법화경 세계를 나타낸 대웅전으로 불전과 석탑과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신라 호국 불교의 중심인 불국사. 현세적 불국토 사상을 가진 신라 불교는 부처님이 위엄에 가득 찬 먼 존재가 아니라 서민들 속에 살아 숨쉬는 누구든 만날 수 있는 가까운 존재라고 믿었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우리나라 국보 제20호로 지정된 기발한 양식의 화려한 탑이 하나 서 있다. 높이 10.4m의 다보탑은 마치 나무를 깎아 만든 것처럼 정교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데 사실은 돌 가운데서도 가장 단단하다는 화강암을 깎아 만든 석탑이다. 직선과 곡선 그리고 강약이 잘 조화를 이룬 화려한 다보탑. 그 맞은편에는 그와 반대되는 단한 석가탑이 마주하고 있다. 이 탑에서 지난 1966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 다라니경이 발견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다.
완벽한 균형미를 갖춘 석가탑은 깨달음의 세계를 소박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불국사 경내로 들어서면 천년의 시간을 훌쩍 넘어 신라시대 그 한가운데로 와 있는 느낌을 받게 된다. 빛바랜 단청의 아름다움 속에서도 역사의 향기가 묻어나고 대웅전 바로 뒤에 무설전은 경론을 강의하는 곳으로 육중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비로전엔 통일신라의 3대 금동불 중 하나인 금동 비로자나 불상이 있고 극락전의 금동 아미타 열의 좌상은 극락세계 안주에 영원한 생의 안식을 얻게 한다. 뛰어난 신라의 건축 기술과 불교 사상이 자연과 하나 돼 부처님의 세계를 간직하고 있다. 불국사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한민족의 보물 석굴암. 토암산 동쪽 기슭에 자리 잡은 석굴암은 불국사와 함께 통일 신라 문화의 황금시대인 8세기에 조성됐다. 자연 동굴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석실을 쌓아서 만든 석굴암은 그 입구에서부터 사람을 압도하는 엄숙함이 서려 있다. 사바세계를 뜻하는 사각의 전시를 지나 무시무시한 사천왕상이 늘어선 복도를 지나면 갑자기 시야가 탁 트이면서 둥근 부처의 세계를 만난다. 두 눈을 감은 듯 뜬 듯 높은 연꽃 단위에 우아하게 앉은 본전불은 살아있는 부처로 다가온다. 높이 3.4m의 본전불은 인간의 기교를 넘어서 신의 경지를 느끼게 한다. 본전불 뒤로 고행 중인 10명의 제자상과 현실감 있게 조각된 아름다운 11면 관음보살상. 그리고 석굴 위쪽에 10개 감실한 보살상들, 모두가 천년을 한결같이 부처의 세계를 지키고 있다. 불교를 바탕으로 빛나는 문화를 꽃피웠던 신라. 그 신라를 대표했던 대가람 황룡사는 13세기 몽고의 침입으로 흔적만이 남았는데 별처럼 수많은 절들과 기러기 떼만큼 늘어선 층층 탑이 가득했던 경주. 높이 솟은 9층 목탑만큼이나 거대했던 황룡사는 세월 속에 묻혀버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갔다. 그로부터 750여 년, 1976년에 발굴한 황룡사가 2만 평이 넘는 대가람이었음이 증명됐는데 신라가 망하고 불교가 쇠퇴하자 황룡사도 황폐해져 갔고 지금은 주춧돌과 우물터 그리고 3층 석탑만이 남아 그날의 모습을 오늘에 전한다. 황룡사와 담장을 나란히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찰 분황사. 선덕여왕 3년인 서기 634년에 세워진 분황사는 민족의 고승 원효대사와 자장율사가 거쳐간 명찰로 역시 몽고의 침입과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오늘과 같은 자그마한 사찰로 변모했는데 안산암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높이 9.3m의 3층 석탑만이 그날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또한 분황사 석탑의 감실 입구에는 오랜 세월 풍파에 깎였지만 신라 조각 특유의 힘찬 모습을 그대로 지닌 인왕상이 남아있고 3마리 용이 살았다는 우물 삼용 변어정은 여전히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도시 전체가 박물관인 경주. 경주 시내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파란 잔디가 덮인 크고 작은 고분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 가운데서도 크고 작은 고분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대능원이다. 1973년 천마총의 발굴로 신라 천년의 신비가 드러나고 발굴 당시 화려한 유물과 함께 천마 그림이 나와 고분의 이름이 천마총이 됐다.
내부가 일반에 공개된 6세기 고분 천마총은 높이가 12.7m이고 지름이 47m로 전형적인 신라 적석 목과분 구조다. 관에 누워있는 시신은 금제 허리띠를 두르고 커다란 금관을 썼으며 칼을 차고 손가락마다 금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천마청에서 나온 금관은 지금까지 출토된 신라 금관 중 가장 크고 호화로운 것이었다. 금관과 함께 발견된 허리띠는 전체 길이가 125cm나 됐으며 고급, 족집게, 고기 모양 등의 수식이 달려있어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었다. 이 밖에도 귀걸이와 팔찌 등 순금 장신구들이 함께 전시돼 있어 옛 신라의 영화를 오늘에 전한다. 절기 문화를 꽃피우면서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신라. 경주에는 신비를 간직한 수많은 왕릉이 있고 살아생전 왕들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영토를 늘리며 통일의 기반을 다졌고 29대 무열왕에 이르러 삼국 통일의 대업이 시작됐다. 최초의 능비인 태종 무열왕능비의 석조 미술은 생동하는 힘의 조각 예술품이다. 선덕여왕, 무열왕, 문무왕 3대에 걸쳐 충성을 다해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룩한 김유신 장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뛰어난 화랑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산과 들로 다니며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길렀던 신라의 젊은 화랑들은 그들의 행동 지침인 세속오옥에 따라 평소엔 바르게 생활하고 전투에 나가선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승리를 거두어 677년에 마침내 삼국을 통일하기에 이른다. 무열왕 김유신과 함께 삼국 통일의 주축이 된 신라 30대 임금 문무왕은 죽기 전에 독특한 유언을 남겼다. 자신이 죽거든 화장해서 유골을 동해 바다에 뿌려달라고. 그러면 용이 돼서 외구로부터 신라를 지키겠다는 얘기가 이곳 간포 앞바다의 대왕암에 전해 내려온다. 그 뒤 문무왕은 해령으로 거듭나 동해 수호신으로 나라를 지켰다. 이후 문무대왕릉은 호국의 정신을 담은 성지로 추앙받고 있다. 그리고 대왕암 지척에 불교의 힘을 빌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문사를 세우나 아들인 신문왕이 완성해 아버지 문무왕의 명복을 빌었다. 뛰어난 예술품들을 많이 만들어낸 신라는 과학 분야에서도 탁월한 유물을 남겼다. 동양에서 가장 오랜 천문대로 알려진 첨성대. 신라 과학기술의 결정체인 첨성대는 동서남북 방위의 중심이자 자오선의 표준이 됐다고 한다. 높이 9.108m의 첨성대는 크기가 비슷한 361개의 돌과 그 반만한 돌 하나로 완성한 건축물로 이는 음력의 1년치 날수와 같고 꼭대기의 우물정자는 동서남북의 방위를 가리킨다. 둥근 하늘과 네모난 땅을 상징하는 첨성대는 원형과 사각형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과학적이면서도 안정감을 갖춘 건축물로 손꼽히고 있다. 삼국이 통일되고 나라가 안정을 찾자 통일신라는 화려한 문화의 꽃을 피웠다. 당시 발달한 예술과 문화는 조경에 있어서도 최고의 유물을 남기는데 궁 안에 연못을 파고 온갖 희귀 동식물을 길렀던 안압지가 1974년 그 모습을 드러냈다. 4,700여 평의 연못을 조성하고 동쪽에는 무산 12봉을, 서쪽에는 동궁을 세웠던 안압지.
좁은 연못을 바다처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난압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려 우리의 고유의 멋과 풍류가 있는 궁원이기도 하다. 반달을 닮은 고능지대에 성을 쌓아 반월성이라 이름 지은 신라 초기의 궁궐. 이제는 터만 남은 그곳에 이미 2000년 전부터 얼음을 저장했던 석빙고가 있다. 신라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과학적 건물 석빙고. 그러나 애석하게도 신라 때 석빙고는 없어지고 조선시대 것이 남아있다. 천장과 바닥을 경사지게 해 얼음이 녹으면 그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게 했고, 천장 세 곳에 환기 구멍을 뚫어 얼음에서 생기는 증기가 밖으로 빠지도록 설계돼 있다. 신라 제왕들이 유상곡수,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워 놀았던 이궁터인 포석정. 경의 왕이 궁녀들과 논일다 최후를 맞았던 것도 바로 포석정이었다. 신라의 멸망과 함께 포석정은 예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잃고 술잔을 띄웠던 물 흐르는 도론만이 남아 그날의 비극을 오늘에 전한다. 신라 시대에 가장 아름다웠던 이궁 포석정. 포석정에 둘러앉아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우고 풍류를 나누었던 천년의 영화가 고요 속에 남아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역사요, 숨결 닿는 곳마다 신라 천년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경주. 신라 문화의 보고인 국립경주박물관은 그 모든 걸 한눈에 볼 수 있다. 안압지에서 발견된 다양한 생활용품들은 당시 궁궐 생활을 짐작케 하는 귀중한 유물들로, 벽돌 한 장, 기와 한 장에서도 섬세한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신라 문화는 그 독특한 예술성으로 보는 이를 감탄케 한다. 화려한 금속 공예품과 유리잔들이 귀족을 위한 사치품이었다면, 신라 특유의 흙으로 빚은 소박한 토우장식 토기와 자비로운 미소의 수막새는 신라 서민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 뛰어난 문화유산을 그 모습 그대로 후세에 남긴 신라. 그 속에서 우리는 한 왕조의 흥망성쇠를 지켜보고 영화롭던 옛 시절을 재현해본다. 신라 천년의 진한 향기가 배인 국립경주박물관은 10만여 점의 귀중한 유물들 중에서 2만 5천여 점의 유물을 상시 전시해 과거와 현대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박물관 본관을 벗어나 시원한 하늘을 마주하면 또 다른 신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드러낸 옥외 박물관이 손짓을 한다. 그곳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보물, 성덕대왕 신종. 흔히 에밀레 종이라 불리는 세계 제1의 동종은 부처님의 원음이란 종소리를 통해 복을 나눠주는데, 신라인들의 신앙심이 만들어낸 한국 미술사의 걸작이다. 경주의 산치고 신라의 유적이 없고 전설이 없는 산이 없지만 그 중에 어뜸은 역시 남산이다. 40여 개의 골짜기마다 불심에 관한 전설이 서려 있고 절토만도 100여 곳, 60여 구의 석불과 40여 개의 탑이 세워진 신라 불교 문화의 성지가 바로 남산이다. 남산의 삼능 계곡에서 처음 만나는 불상은 목이 잘린 채 결가부좌한 부처로 그 단정하게 앉은 모습이 안식을 준다. 거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오랜 풍파에 깎이고 망가진 삼능골 석불 좌상을 만날 수 있다.
삼능골 마의 성각 육존불상은 특이하게도 자연 그대로의 바위에 삼존불을 그려놓은 것으로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동감이 돋보인다. 이처럼 옛부터 산을 신성시했던 신라 사람들에게 남산은 그 자체가 사찰이요 신앙이었던 것이다. 남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암자 상선암에 이르면 머리 부분만 입체적으로 표현한 마의 석가열의 대불좌상을 만나는데, 이는 남산에 있는 불상 가운데 가장 크고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다. 용장골 계곡, 그 정상에 있는 3층 석탑은 마치 부처의 나라를 우러러보듯 용장골 어디서나 볼 수 있게끔 세워졌다. 용장사터 또 하나의 유물은 3층 석탑형의 높은 대좌에 올라앉은 몸체만 남은 석불좌상이다. 그 바로 아래엔 단정한 선을 가진 용장사터 마의 열의 좌상이 자리를 잡고 천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경주를 굽어보고 있다. 깎아지는 듯한 벼랑 위에도 부처의 세계가 펼쳐져 자비로운 신선한 마의 보살상이 중생을 살핀다. 신선함 절벽 밑에는 남산의 불교 유적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솜씨가 뛰어난 칠불암이 자리하고 있는데, 큰 바위에 새겨진 삼존불과 바로 위 사면에 새겨진 불상을 앞에 칠불암이란다. 남산 북쪽에 자리 잡은 부처골에는 가장 나이 많은 석불좌상이 감실에 들어앉았는데 아주머니처럼 친근한 인상이다. 완숙한 통일신라의 불상인 보리사 석불좌상은 섬세하고 단한 모습으로 알듯 말듯 미소를 보낸다. 서민의 모습을 한 남산의 부처들, 자연과 하나 된 그 모습에서 신라 사람들의 소박한 꿈인 평등한 부처의 세상을 엿볼 수 있다. 춤추고 노래하길 즐겼으며 빼어난 예술혼을 가진 신라 사람들. 신라의 고도 경주에는 2000년 전 조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후손들이 오늘을 이어간다. 이곳 신라 민속공예촌에서는 조상의 혼이 깃든 민속공예품들을 재현해내고 있다. 새롭게 태어난 작품 곳곳에는 그 옛날과 같은 장인 정신이 배어 있다. 경주 중심부에서 동쪽으로 6.5km 떨어진 보문 관광단지는 고도 경주 안에 있지만 현대적인 모습을 한 국제 관광단지다. 320만 평의 넓은 대지 위에 세워진 보문 관광단지는 경주 관광을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해준다. 호숫가에 자리 잡은 보문단지는 4개 국제적인 특급 호텔이 있고 국제회의실을 갖추고 있어 편리함을 더한다. 관광 휴양지로서도 최고의 찬사를 받는 보문단지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만족할 만한 휴식처를 제공한다. (1979년 4월) 문을 연 보문단지는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져 새로운 명소로 자리를 잡았다. 보는 관광뿐 아니라 즐기는 관광을 위해 다양한 레저 시설들을 갖춘 보문단지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뿐 아니라 신혼부부에게도 즐거운 시간을 선사한다. 지친 몸과 마음을 풀 수 있는 쉼터도 마련돼 있고 일식당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맛볼 수 있다. 팔각정 야외 공연장에서는 주말마다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 춤사위가 펼쳐진다.
이제 보문단지는 볼거리뿐 아니라 놀거리, 쉴거리 모두가 만족스러운 국제 관광단지로 새롭게 자리하고 있다. 아름다운 호반 위에 펼쳐진 보문단지. 전천후 휴양지 보문단지는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새천년의 미소를 주제로 한 98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이번 행사를 통해 경주는 사람과 사람, 문화와 또 다른 문화가 만나며 과거와 오늘이 어우러져 새로운 미래가 열리고 있다. 금방이라도 미소 지으며 말을 걸어올 것 같은 친근한 얼굴 경주. 어머니처럼 자애로운 미소를 지닌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가 이제 새로운 미래, 또 다른 천년을 준비하며 보다 넓은 세상, 보다 많은 사람들을 향해 그 소박한 미소를 보낸다.